금류. 오늘의 작가 정대건. 장편소설 믿음사. 정대건 2020년 한경신춘문예에 장편소설 집의 빌런 고태경이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편연책으로 소설 집의 빌런 고태경, I think the you, 부오니시모 나폴리와 에세이 나의 파란 나폴리가 있다. 금류 차례 1부, 2부, 3부, 4부 작가의 말로 구성된 198페이지 장편 소설입니다. 저는 3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부의 23챕터입니다. 202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솔과 도담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사건이 벌어진 후 한 10년이 아마 지났겠죠. 이제 재해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솔은 공기호흡기를 쓴 채 가쁘게 호흡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두리번거리며 빛을 찾았지만 사방은 시커먼 연기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온통 뜨거운 열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화재 현장은 늘 훈련 때보다 더 지독한 암흑이었다. 빌라 위쪽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입구라고 부를 수 없게 된 불구덩이 앞에 구조대장도 함부로 진입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었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본능이기도 했다. 모두가 안타까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그때 해솔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짙은 연기 속을 더듬어가며 계단을 오르자 불길이 살아있는 것처럼 해솔에게 달려들었다. 해솔은 이런 순간마다 창석을 떠올렸다. 두렵지만 구해야 했다.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이 점점 밝아졌다. 눈을 뜨니 환한 병실에서 선아와 민재가 내려다보며 보고 있었다. 원망스러운 선아의 표정을 보며 해솔은 현실로 돌아왔음을 자각했다. 누운 채로 눈을 굴려 자신의 팔과 다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멀쩡히 붙어있었다. 구조대 동료인 민재가 간호사를 불렸다. 걱정하지 말고 잘 살라며 뉴스에 나오지 말기를 뉴스에 나오지를 말든가. 선아가 내지른 소리에 병실 안의 사람들이 선아를 쳐다봤다. 간호사가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을 나갔다. 해솔은 민재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따라 나설 수 없는 해솔을 대신해 민재가 선아를 따라갔다. 선아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해솔이 소방관으로, 선아가 제약회사로, 취준생 시절을 거쳐 취업하기까지 둘은 6년 동안 서로의 곁을 지켰다. 직장의 자리를 잡은 뒤로는 피로가 늘었지만 평화로운 날이 이어졌다. 6년간 해솔은 한결같이 다정했고 한눈 파는 일 없이 오로지 일과 선아밖에 몰랐다. 주변에서는 오래 사귀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부럽다고 하면서도 너무 오래 연애만 하면 안 좋다고 했다. 선아는 슬슬 가정을 꾸리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다. 사고로 일찍 가족을 잃은 해솔을 생각하며 그를 더 많이 안아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불안을 끊어내야 했다. 선아는 궁금했다. 왜 민재는 다치지 않는데 해솔은 매번 다치는 건지. 6년 전 한강에서처럼 그렇게 위험으로 달려가는 해솔의 뒷모습을 본 게 여러 번이었다. 오열하며 수술실에 들어간 해솔을 기다리는 것도 여러 번. 해솔이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던 것도 여러 번이었다. 놀라고 걱정하는 일에는 익숙해지지가 않았다. 뉴스를 볼 때면 유독 결혼을 앞뒀거나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소방관의 사고 사연이 부각되어 들렸다. 이제 선아는 가민해져서 사방이 위험이 도사린다고 여기게 됐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어도 주위를 한참 살피고 건넜고, 공사 중인 건물이 있으면 아무리 안전방이 되어 있어도 멀리 돌아서 갔다. 해솔이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온 다음 날 꼭 불에 탄 냄새가 몸에 배어 아무리 씻어도 가시지 않았다. 그런 것 정도는 자랑스럽게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은 끌어안기 어려웠다. 선아는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는 해솔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걱정한 지 오래였다. 해솔이 생사의 고비를 넘겼을 때도 곁을 지키고 많은 것을 함께한 사이였으니 모를 수 없었다. 해솔이 악몽을 꾸고 새벽에 끙끙거리며 깨는 일도 잦았다. 선아를 끌어안고 자다 깨서 어둠 속에서 울기도 했다. 가끔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는 해솔에게 무슨 생각해? 라고 물으며 그때마다 해솔은 답하지 않았다. 선아는 해솔의 마음속 풍경이 궁금했다. 소방관 중에 순직자보다 사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기사도 봤다. 자신을 안심시키고 확신을 줘도 모자랄 판에 해솔은 오히려 매번 위험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 마치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선아는 연락이 잠시만 되지 않아도 큰일이 난 것처럼 해솔을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다. 다른 일 하자. 너는 충분히 다른 일 할 수 있어. 해솔이 현장에서 두 번째로 크게 다쳤을 때 선아는 평생 함께 행복하고 싶다며 해솔을 진지하게 설득했다. 일종의 프로포즈였다. 그러나 해솔은 구조대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나를 사랑해? 선아가 애처롭게 물었다. 해솔은 언젠가 자신이 도담을 붙잡으려고 그 말을 했었기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아팠다. 결국 선아는 해솔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해솔은 선아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수 없었다. 그렇게 선아와 해솔은 헤어졌다. 그래서 헤어졌는데 어차피 가교형이고 이제는 남인데 뉴스를 보고 선아는 걱정이 되어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거예요. 해솔이 금방 회복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따라 나온 민재가 선아에게 음료수를 건넸다. 조금 진정이 되자 선아는 소리친 게 민망했다. 선아가 물끄러미 민재를 바라봤다. 우리 2달 전에 헤어졌어요. 모르셨어요? 민재는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의 자연스레 결혼할 줄 알았기에 적잖이 놀란 듯했다. 선아는 그런 민재의 반응을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3년을 동고동락한 동료인 민재에게도 말하지 않았구나. 도대체가 해솔은 누구 한 명이라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긴 한 걸까? 아니, 둘이 1년 2년 만난 사이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해솔이 상태 이상한 거 민재씨도 알고 있어요? 선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같은 일을 하는 민재라며 해솔의 상태를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다. 선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해솔이 속내를 잘 털어놓는 성격은 아니어도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애는 특별했다. 선아가 걱정할까봐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재가 느끼기에도 해솔은 문제가 있었다. 이번 일도 막말로 운이 좋았던 거지. 거의 자살행위였다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끔찍한 현장을 계속 겪으면서 사람이 멀쩡할 리가 없었다. 처음엔 우울증이나 PTSD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른 뭔가가
내적 사명감과도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해솔에게 있었다. 동료들 모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지만 해솔은 정말 목숨을 던질 기세였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데는 이상할 정도로 필사적이며 자신을 구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동료로서 존경스럽기로 했지만 걱정이 더 컸다. 누군가는 해솔을 말려야 했다.